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연휴 동안 잠시 멈췄던 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줄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도 역시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이 계속되니까요.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금리 B컷을 결정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오늘의 시장 직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김영민의 시장 직설. 오늘은 금리 관련된 이슈를 조금 이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 직설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매파적인 B컷은 대체 무슨 말? 아니 B컷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0.25%는 뭐 베이비 컷, 0.5%포인트는 B컷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B컷이라는 건 평소에 하는 것보다 금리를 많이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이제 매파적이라는 수사가 이제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이제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좀 이제 뜯어보면 왜 앞에 이제 매파적 B컷이라는 이제 얘기가 좀 붙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쓰럽다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B컷이라는 게 제가 이제 금리 인하 결정하기 전에도 시청자분들께 많이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B컷을 했을 경우에 미국 경제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오히려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실업률 4.2%, 우리가 이제 미국 경제의 규모를 이제 감안해 봤을 때 4% 정도 수준의 실업률도 그리 높은 실업률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워낙 실업률이 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실업률을 고용시장에 대한 이제 우려가 조금 생긴 거고 실제로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이제 동향을 보면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라고 할 만한 그런 시그널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연준이 마치 이제 지금이 경기 침체다라는 걸 이제 자인하는 것과 같이 B컷을 이제 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내내 기자들의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피력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애를 쓰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보였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게 오늘 시장, 미국 시장의 이제 세론이 된 이제 가장 좀 결정적인 이유였다. 오히려 좀 더 태연하게 그냥 미국 경제 침체 아니다, 지표를 확인해보라 이러고 이제 치웠으면은 사실 경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조금 덜했을 텐데 기자회견장에서 나타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노고가 오히려 시장의 이제 불안 심리를 조금 가중시키는 바람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다 반락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금리 인하의 의미 자체를 우리가 이제 좀 가볍게 볼 필요는 없다. 오늘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만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무려 1.4%나 급등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자체가 주식시장이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붙거든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무조건 주식시장에는 호재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번에 B컷을 한 건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미국 경기에 하방 압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향후에 미국 경기가 실제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에 성공한다는 게 하반기 때 각종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자체는 시장에 이제 강력한 호재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전제 조건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금리 인하는 확실하게 이제 주식시장의 호재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했지만 내일 미국 시장 분위기는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매파적인 이제 B컷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에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출근하느라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도 퀴즈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저번 주 퀴즈 정답은 고목생화였고요. 당첨자분들은 화면 하단에 자막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퀴즈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른 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추석 연휴에 또 뜻밖의 행운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퀴즈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정말 제가 쉽게 좀 준비를 했거든요.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부르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돼요. 알파벳으로, 영어 알파벳으로 4글자. 우리가 땡땡땡땡 회의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네, 너무 쉽죠? 땡땡땡땡 이 4글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제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4글자, 알파벳 4글자 정답과 지금 생방송 인증샷을 같이 보내주시면 당첨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또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금리 인하를 결정했던
어떤 회의를 뭐라고 하는지 오늘도 샵 2034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인데요. SK 하이닉스 비중 10% 말씀해 주셨고요. 18만 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반도체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오늘 급락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오늘 뭐 상담 문자 가장 많이 오는 종목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제 지금 방송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안 그래도 이제 제 네이버 밴드에다가 김영민 매니저 네이버 밴드에 검색하시면은 SK 하이닉스 이제 매도 리포트를 쓴 이제 모건 스탠리 제가 이제 조금 평가를 좀 하면서 앞으로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간략하게 좀 코멘트를 해드렸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아시아권의 중화권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뭐 이번 주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8월 달부터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왔고 그때 나왔던 이제 근거가 D램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이제 크게 호전되질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예전처럼 또 반도체 가격이 급락할 거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HBM 공급 과잉. 일단 HBM 공급 과잉 얘기는 HBM 시장에 대한 이제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접근 방식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죠. 주문자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이제 가속기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문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철저하게 이제 생산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을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고 D램 업황 분명히 이제 세트단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이쪽의 수요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지금 호전되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쪽 부분에 대한 이제 가믹 이슈는 이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고도 남았고 모건 스탠리가 제기하는 것처럼 과거처럼 그럼 D램 가격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나고 랜드 프레시 가격이 또 마이너스 뭐 50%, 60% 이렇게 이제 가격이 폭락하는 사이클이 또 올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보면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D램 쪽이 잘 팔린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게 아니라 D램 쪽에 투자하는 걸 오히려 HBM 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컨트롤을 하면서 D램 가격을 작년부터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목격했던 것처럼 수요가 둔화되고 D램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깊은 다운 사이클이 진행되는 이런 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적어도 3분기 실적 정도는 좀 확인해주고 이런 리포트를 썼으면 조금 더 신빙성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어쨌든 뭐 오늘 주가가 빠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때문에 빠지는 걸 수도 있고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국내 증시를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이 타겟이 된 걸 수도 있고요. 또 심리적인 영향도 분명히 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금 6만 원 초반대까지 이제 밀리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15만 원이 장중에 지금 깨졌었거든요. 그 가격은 거의 금융위기 때에 준하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보면 향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 특히 이제 레거시 D램 쪽에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건 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도 오늘 장중에 11%가 넘게 이제 급락을 하다가 낙폭을 이제 조금 줄여주고 15만 원은 좀 방어가 좀 되고 있거든요. 오늘 하락은 지나치게 좀 과도한 하락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손절 매도하는 거는 그리 실익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 사이클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금 과도하게 빠지지 않았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자인데요. LG 이노텍 27만 원 비중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폰 16 출시 기대감으로 샀으면 약발이 끝난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이폰 16 사전 예약 부진으로 관련주들이 또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손절해 봐야 될까요? 애플도 약간 좀 세론이 된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이폰 16이 뭐 워낙 많이 팔릴 거다. 교체 주기가 이제 도래하면서 아이폰 13 이후에 아이폰을 교체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이번에 이제 교체를 많이 할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을 좀 했었는데 아쉽게도 초도 물량은 예약 주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사실상 이제 아이폰의 이제 판매량은 뭐 초반에 1, 2주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 아이폰 뭐 디자인에 대한 이제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10월 이후에 특히나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탑재가 되고 나면
그때 판매량은 분명히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 역시도 뭐 방금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진했던 이제 초기 판매에 대한 이제 악재는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고요. 22만 원 상태에서 이제 저점이 좀 어느 정도 지지가 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된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이후에 아이폰 판매량이 호전되는 걸 확인하고 이제 LG 이노텍 주가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22만 원, 23만 원 근처에서 바닥을 조금 다지는 흐름은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요거는 이제 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98만 원 비중 5%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급등 보여주면서 수익 구간에 계신데 언제 수익 실현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잘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시장을 지탱해 주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그야말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1등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1, 2, 3등 기업이 나란히 오늘 다 빠지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코스피 시총 4위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105만 원을 이제 터치하고 약간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15만 원, 12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기 목표가를 11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지금 꼭 CMO 뭐 반사수의 얘기 아니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실적 증가 이런 것들만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115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댓글인데요. 써미데이님, 파미셀 8,647원 40%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호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미셀도 이제 일종의 CMO, CDMO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19 테마가 이제 부각이 좀 됐을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다가 도로 제자리까지 빠졌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이고 오히려 오늘이라도 바이넥스라든지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5,700원 정도 자리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CMO, CDMO 기업으로 좀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계속되니까요. 문자나 유튜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전 종목 수익을 체크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8월 말에 편입했던 올릭스가 40% 수익 중에 있습니다. 편입했던 날짜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홀딩해 봐도 좋을까요?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바이오 대장주들이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좋습니다만 그와 함께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제가 계속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8월 말에 이제 올릭스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V자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초반에 거의 2만 원 근처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40%가 넘게 이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익절 라인을 좀 설정해 놓고요. 18,400원 정도 익절가를 좀 설정해 놓고 특히 올릭스는 임상의 단계가 이제 진척이 되면서 또 마일스톤 유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와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에 조금 자유롭고 신약 파이프라인 뭐 비대 흉터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 그리고 탈모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내시와 같은 이제 이런 비만 치료제 계열의 치료제들을 후보 물질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이제 가치로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 다만 최근에 좀 강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18,400원 정도 익절가만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이제 올릭스 설명드릴 때 샤페론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샤페론이 오늘도 지금 26% 정도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샤페론은 신약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 피부 질환과 관련된 아토피 치료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모멘텀으로 주가가 지금 이렇게 27%나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형주들도 좋지만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8,400원 익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번 주 수요일에 편입했던 재룡전기가 13% 수익 중에 있습니다. 변압기 슈퍼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이어가고 있는데 금방 목표가 터치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국내 증시 보면 전부 외국계 리포트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시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모건 스탠리, SK 하이닉스 매도 리포트 때문에 주가 급락했고 바이넥스는 또 모건 스탠리가 좋은 의견으로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하면서 오늘 장중에 15%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요. 재룡전기 포함해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또 JP 모건에서 목표가를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30%가 넘게 높은 가격으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오늘 대장주 HD 현대 일렉트릭을 포함해서 일제히
다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재룡전기는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워낙 좀 과도하게 하락을 좀 했었잖아요. 차트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좀 기술적인 분석 좀 해드릴 텐데 고점 대비 지금 50%가 넘게 거의 반토막 이상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다가 제가 딱 말씀드렸던 요 자리에서 저점이 확인되는 걸 보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꾸역꾸역 상승을 하면서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이제 64,000원 정도 이제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 아직도 저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64,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뭐 75,000원, 8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AI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은 슈퍼 사이클을 여전히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8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도 호황 사이클이 좀 이어질 수 있고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의 이제 가능성이 훨씬 더 좀 크게 향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JP모건에서 이제 분석을 좀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분석 리포트에 기반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일단 1차 목표가는 64,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5,000원에서 8만 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금리 인하 수혜주는 또 어떤 게 있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금리 이슈, 우리 국내 증시는 어쨌든 지금 금리 이슈에 또 수혜를 지금 강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좀 집중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첫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22,650원의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8월 중순에 8월 16일 날 그날 이제 폭락하고 난 다음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에이프릴 바이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플랫폼 3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기업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시세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알테오젠은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리가캠도 거의 최고가 근처 거 96,000원, 97,000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추천드렸던 ABL 바이오도 오늘 한 7% 정도 이제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플랫폼 3종을 제외하고 중소형주 중에서 플랫폼 가치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기업이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파 플랫폼의 이제 가치가 저는 아직도 지나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미 룬드백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에보면 이 두 기업에 1조 원이 넘는 이제 기술 이전 체계를 했고 특히나 8월 달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뉴스가 룬드백이라고 하는 회사가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자체적인 파이프라인까지 모두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좀 주력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간 후보 물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임상을 진척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이제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파이프라인의 이제 가치를 또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랫폼 가치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플랫폼 기업들 중에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조 단위 이상의 이제 시총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상승 여력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가장 좀 크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19,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물보안법이 승인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19,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 슈퍼 사이클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 우리가 보통 전력 인프라 하면 딱 세 종목 떠올리실 텐데 네. HD 현대일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 이렇게 이제 세 종목 떠올리실 텐데 오늘은 다른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32만 원 현재가로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변압기라든지 차단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압기, 차단기 사업 외에도 뭐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사업이라든지 또 충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효성중공업이 주목을 받았었던 건 HD 현대일렉과 마찬가지로 이 변압기 특히 미국 시장 이제 수출에 대한 얘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JP모건에서 국내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목표 주가를 대개 이제 상향 조정을 한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주가가 이미 거의 두세 배씩 올라온 종목들이 앞으로 이 자리에서도 30~40%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6년 그리고 2030년까지도 호황 사이클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좀 감안해 보면
3대장을 제외하고는 또 효성중공업이 가장 좀 탄력적인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주가 상승만 보면 HD, 현대인력 다음으로 오늘은 두 번째로 지금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주로 효성중공업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36만 원, 손절가는 29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AI 투자 소식에 더 기대되는 종목이죠. 효성중공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 바라겠고요. 내일도 종목 상담 시간이 계속되니까요. 문자나 유튜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